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소매업 창업 부분의 효율적인 영업 전략과 점포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 시간에 이제 상품에 대한 강의를 마쳤습니다만은 이러한 상품을 가지고 어떻게 팔 거냐, 소위 우리가 넓은 범위에서는 그걸 마케팅이라고 부르고 아니면은 소위 일반적으로 장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장사에 대한 전략 전술이 이제 영업 전략이라고 부르고 경영에서는 넓은 범위로 이제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상품을 어떻게 잘 팔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하고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영업 전략이 뭐냐 하면은 이런 거죠. 뭐 도소매업하고 별개지만은 이제 서비스가 좋거나 장사를 잘하는 식당에 좀 연세가 드신 아주머님이 대구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영상 한 35도 정도 올라갑니다. 대구가 무척 덥죠. 근데 좀 꽤나 큰 한정식 식당이 있는데 한여름에 식사를 하러 갔어요. 바깥은 열대야고 뭐 어떻게 고객한테 물수건을, 여러분이 주인이라면은, 식당 주인이라면은 찬 물수건을 내놓겠습니까? 따뜻한 물수건을 내놓을 것 같아요. 한여름에 찬 물수건. 날씨가 더우니까. 이게 그 사업주하고 여러분들하고 영업 전략의 차이입니다. 대체적인 분들이 더우니까 찬 물수건을 내놓을 것이라 그러는데 그 영리한 주인은 따뜻한 물수건을 뭡니까? 손님이 체온을 느끼게끔 그렇게 내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은 한정막인데 식당 안은 빵빵한 에어컨으로 인해 가지고 등골이 서늘해요. 그렇기 때문에 찬 손수건도 물수건도 좋지만 따뜻한 물수건으로 주인의 정을 느끼게끔 하는 게 영업 전략입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서비스의 차별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도소매업이든 또 다른 업종이든 간에 사업을 하시려면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고객이 나의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까? 그렇죠? 감동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 같은 나이에는 저희 아내하고 손을 잡으면은 뭐요? 좋지는 않죠. 근데 저도 젊은 청년 시절에 연애할 때는 한여름에도 저희 아리따운 애인하고 손을 잡아들 때는 덥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영업 전략과 서비스라는 거는 상황에 맞게 적절히 뭡니까? 고객한테 대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영업 전략이고 뭡니까? 점포를 관리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일 초보자라면 이런 노력들은 전문가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든지 또 선배님한테 성공한 분들한테 사례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성공한 분들의 책들을 통해서 보시면은 좋은 사례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영업 전략의 기초가 됩니다. 앞 시간에서 말한 대로 상품을 고객한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상품에 알파적인 플러스를 포함하는 게 서비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죠. 저 점포에는 왠지 서비스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는 건 뭡니까? 상품 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건 시설이 좋아도 서비스가 좋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주차장이 넓어도 주차장 시설이 좋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친절해도 서비스가 좋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비스는 무한하다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정신적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불경기인데 장사가 안 된다고 한숨만 쓰고 있으면은 정신적 서비스는 제로입니다. 밝은 표정으로 손님이 한 명 와도 소중하게 여기고 정신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태도가 빨라지고 민첩해진다는 거죠. 고사성어의 상인은 밥을 먹다가 손님이 오면은 밥숟가락을 3분이나 놓고
신발을 신고 나가야 되는 게 장사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매일 감는 머리가 급해가지고 점포에서도 감을 수가 있습니다. 예? 뒷방에서 손님이 오면은 머리를 뭡니까? 젖은 머리를 붙잡고 3분이나 나갈 수 있는 게 장사입니다. 그만큼 쉽지가 않은 게 장사죠. 예, 그래서 서비스가 고객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뭡니까? 제공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죠. 손님이 감동을 느낀다는 것은 야, 나도 여잔데 나도 아저씨인데 불구하고 너무 헌신적이다. 이러면은 고객이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다시 찾게 됩니다. 이게 희생적 서비스입니다. 그러죠. 우리가 점포에 가면 좀 안면이 있는 데는 토요일인데도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하지만은 고객이 그런 동정을 할 때 그게 봉사요 헌신적인 서비스라는 이야기죠. 몸에 배어서 나오는 진정 어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도소매에서 말하는 사람을 통한 인적 서비스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의 표정, 행동, 말솜씨 이런 것들이 인적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인적 서비스에 대한 뭡니까? 기술은 어떤 그 응답하는 요령들이 필요합니다. 이를 제가 얼마 전에 유통 전문가다 보니까 전통시장인 정선 오일장에 갔습니다. 이 좋은 사례입니다. 이게 업태나 업종에 따라서 고객한테 뭡니까? 대하는 대화 기법도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죠. 정선시장에 갔는데 저희 아내 보고 업무를 마치고 전통시장에서 시장을 봤는데 저희 아내 나이가 꽤 들었습니다. 제가 들었으니까 같이 들었겠죠. 신세대니까. 근데 그 시골 장터에 장사를 하시는 할머님이 저희 아내 보고 색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100번의 말보다 그 시골 장터의 할머니가 색시라는 호칭이 감동이 와가지고 저 차에 트렁크에 가득 물건을 샀어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충동 구매를 한 거죠. 그 할머니의 온정, 그 호칭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언니 이런 말보다는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인적 서비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객한테 감동을 준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고객한테 감동을 줘서는 씨알이 안 맥힙니다. 면역성이 강해져 가지고 웬만한 고객 친절과 감동어는 쇼크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최소한 고객은 희열을 느끼기 때문에 희열을. 그리고 미국의 이제 그 최고 명문 백화점인 서비스 신화를 창조한 노드스트롬 백화점 같은 고객 서비스는 눈물이 나도록 고객이 감동을 준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고객이 감동을 느끼고 희열을 느껴서 기쁨에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미안하지만 미국의 백화점은 그렇게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있는 그걸 그대로 쏟아부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객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품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내가 쓰면은 뭡니까? 화장빨을 잘 받겠다. 정말 이 옷을 입으면은 세련돼 보이겠다. 교수님답겠다. 이 특강에 놓은 유명한 강사답겠다. 이런 뭡니까? 기대감이 있어야 감동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는 부딪혀서 뭡니까? 스킨십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옷을 입혀드린다든지 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점포에 대한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저 점포는 정말 인색해. 크리스마스인데도 크리스마스 추리 하나 안 해놨어. 그렇게 되면 장사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손님은 자기 집에서 본 크리스마스 추리보다 가게에서 이쁘게 만든 크리스마스 추리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더 세련된 투자가 필요한 건데 이게 점포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팔기 위해서는 국역화된 세멘트입니다. 평형에 따라서. 근데 제가 종전에 근무한 아파트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는 사모님이 모델하우스의 모든 데코레이션 소품을 지금은 수입이 자유화됐겠지만 이태리라든지 홍콩에 가서 전부 구매가 와가지고 세팅을 소위 했어요. 그러니까 주부들은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고
그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소품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나도 우리 집에 저런 세련된 소품을 놓으면 얼마나 분위기가 남하고 다를까, 이렇게 해서 상품이 팔리는 거죠. 그 비싼 아파트들이. 그래서 고객을 감동하는 세 가지 요소는 상품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서비스와 점포에서 전개할 수 있는 점포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저 손님이 나는 단골 고객으로 믿어. 그런데 믿을 수 있습니까? 손님은 속된 표현으로는 잡종과도 꼭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중적 인격을 가지고. 왜? 어렵게 자기가 번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구매 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골 손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초보자 이야기입니다. 고객을 잃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언제나 변심할 수 있는 게 고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을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나름대로 이 사람은 우리 고정 고객이야. 일주일에 한 번은 오는 손님이야. 그 구매 횟수가 있습니다. 고정 고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고객, 그냥 올 때 되면 오고 말 때 되면 말고, 이런 것들은 일반 구매입니다. 그 다음에 잠자는 고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크레디트 카드 쓰지 않는 카드가 있는 것처럼 휴면 뭡니까? 카드라 그러죠. 고객도 잠자고 있는 고객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픈 때 딱 한 분 오고 안 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이런 손님들은 휴면 고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객들 중에서 신규 고객도 있어요. 새로 손님을 개척해내는 고객. 근데 제일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고객이 어느 고객일 것 같습니까? 신규 고객을 개척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고정 고객을 관리하는 데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강의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내가 사귀던 애인을 버리고 새로운 애인을 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젊은 시절에 연애할 때는 찐빵 하나면 됐습니다. 지금은 저 수준의 호텔에 가서 소위 우리가 레스토랑에서 칼질을 하지 않으면은 멋진 여성을 뭡니까?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규 고객을 창출한다는 것은 막대한 비용이 수반됩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는 것처럼 고정 고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비용도 적게 들고 훨씬 유리한다는 점은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내가 어느 특정한 동네에 점포를 하고 있으면은 고정 고객 내지 동네 주변 고객이 업종에 관계없이 60%라는 걸 명심하세요. 그 60%가 여러분들을 매개 살립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주 보는 사람이라고 서비스를 소홀히 한다든지, 특히 여러분 남편한테 그러죠.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손님도 꼭 같은 이야기예요. 자주 보는 사람한테 환대를 하고, 언니 자주 와줘서 고마워. 이 어려운 때 난 언니만 믿어. 그러면 하나 더 물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점포에는 그 점포의 상징적인, 유식하게 말하면 이미지와 컨셉이 있습니다. 풍기는 그 손님으로부터 인식되어진 분위기나 각인된 걸 컨셉이라고 그러는데, 점포는 업종에 따라서 사업주에 따라서 컨셉이 다 가지각색입니다. 예를 들면은 꼭 같은 평당 150만 원, 200만 원 인테리어 비용을 들이고 투자했는데 점포 주인에 따라서 업종은 꼭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미지나 컨셉이 다릅니다. 그래서 주인의 센스라든지 어떤 수준에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고객의 눈높이, 고객이 좋아할 정도의 점포 이미지를 가져가려면 상품과 경영 전략과 서비스가 맞아떨어지는 확고한 컨셉이 그려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사업들을 하다 보면은 장사가 잘 되면 좋은데 경쟁이 치열하고 되지 않습니다. 잘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해서 성공하기가 힘든다고 그러지만은 분명히 성공하는 점포가 있고 스타 상인이 있고 또 재벌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장사는 된다고 봐야죠. 왜? 고객이 존재하는 한 사업은 쭉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게 사업이라고 보시면은, 문제는 쇼핑 환경이 변하고
판매 촉진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됐다는 거죠. 경쟁이 심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광고 효과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브랜드도 너무 많고, 상품도 너무 많고, 걸리는 게 브랜드고 걸리는 게 상품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쇼핑 환경에 대한 변화나 소비자 트렌드를 읽어야 서비스를 소비자한테 맞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웰빙 트렌드인지, 식품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소비자의 트렌드입니다. 지금은 경기가 저성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알뜰이 코드고, 지금은 희망이 뭡니까? 희망의 메시지가 코드입니다. 지금은. 그렇죠? 밝은 쪽,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지금 소비자한테 대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쇼핑 환경이 복잡하고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판매 촉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뭡니까? 소비자한테 직접 나가서 영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판매 촉진이 되겠습니다. 이제 점포를 관리하다 보면은 장사가 잘 될 수도 있지만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우리 점포 내부적 문제점이나 요인을 철저하게 분석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하고 남성하고 차이점은, 여성은 감각적이고 뭐죠? 감성적이고, 남성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죠. 사업가는 여성의 아름다운 감성 안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게 절대 필요해야 훌륭한 여성 사업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점포 내부적 요인에는 우선 내가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 좋은 직원이냐, 손님한테 이게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포 운영을 하는데 체계가 제대로 잡혀 있느냐, 뒤죽박죽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뭔가 문을 여는 시간과 문을 닫는 시간과 토요일 영업하는 방향과 일요일 하는 방향과 평일하고 이런 게 다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바쁜 영업 시간대는 어떻게 하고, 한가로운 시간대는 뭘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소위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점포 운영에 대한 체계를 잡아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우리 가게 앞에 지하철 공사를 해서 그런 건지 경기가 나빠서 그런 건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내만 안 되느냐 그게 아니고 다른 가게도 안 되느냐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점포 내외부적인 요인을 파악해 가지고 뭡니까? 의사가 환자가 오면은 청진기로 진단하듯이 정확하게 진단해 가지고 처방을 내려 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해 가지고 손님이 계속 찾아올 수 있게끔 매력을 창출하는 점포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뭡니까? 전략적인 사고가 절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 상인들한테 땀 흘리고 노력하는 것보다 상인들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재테크 강의까지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벌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점포를 진단해 볼 때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한번 봅시다. 주로 점포 운영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사장인 나와 종업원하고 소통이 되고 있느냐, 의사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장사 같이 못합니다. 주인 말을 제대로 듣고 종업원도 주인한테 분명히 전달해줘야 가게 주인이 비었을 때도 오늘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내 점포에 뭐요? 종업원이 전달해줘야 됩니다.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종업원한테, 오늘 여러분들이 도소매업 창업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배웠으면은 돌아가가지고 점포의 종업원한테도 학습을 전파시켜야 됩니다.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문제.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영업맨이 아니었었어요. 저도 유통업계에서 도소매업 업종에서 한 30년 근무했지만은 원래 태어날 때 제가 유통업이나 도소매업에 근무할 생각은 안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됐는데, 저도 영업은 할 줄 몰랐었는데 안 되는 백화점 점장으로만 가고 안 되는 할인점만 가가지고 매출을 엄청나게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들은 내가 영업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세일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장사를 해야 뭐요? 전투에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내가 세일즈맨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고상한 사장이 아니고 난 장사꾼이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업맨이 아니라는 거지. 훈련된다는 겁니다. 훈련. 여러분들이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고, 나는 적성에 장사가 안 맞아, 천만에 맞추는 거죠.
꾸준히 반복 학습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장사를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인간관계가 60%를 좌우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은 10%밖에 좌우하지 않고 자기 의사표현은 30%라 그럽니다. 말도 잘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고객한테 뭡니까? 감동을 줄 수 있는 인간관계가 60%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출세도 잘할 수 있고 장사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꼭 이 점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점포에서 운영을 할 때 점포를 지키고 가게를 비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손님이 왔을 때는 손님을 맞아야죠. 그러니까 손님이 접촉했을 때는 22분 매장에 있어요. 자기 점포에서. 접촉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냥 휙 돌고 가는 거는 13분에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손님은 많이 머물러야 많은 매출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형마트나 할인점에 가면은 음악이 나오죠. 세일 때는 빠른 음악이 나와요. 빨리 사고 가라는 이야기죠. 손님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음악이 클래식으로 찬찬하게 흘러요. 이럴 때는 평일날 돌아보면서 이것저것 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손님을 응대했을 때는 매출이 객단가가 소위 한 사람한테 파는 금액이 15,000원이면은 그냥 셀프로 내배로 뒀을 때는 12,000원밖에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손님의 응대가 절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장을 비우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 종업원이 매장 안에서 근무를 충실히 하고 있어야 됩니다. 손님이 하나도 없다가도 잠시 화장실 간 사이에 그때 손님이 와요. 그래서 항상 등대처럼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어두운 밤을 지키듯이.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전략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는데 상품에는 뭐가 붙어 다닙니까? 가격이 붙어 다니죠. 그걸 우리가 뭡니까? 대가를 치르는 거죠. 값어치를 가치라고 그러죠. 제 몸값은 얼마겠습니까? 옥션에 내다 팔면 가치 평가가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제가 거래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상품은 적정한 가격을 붙여가지고 손님이 맞으면은 거래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가격이죠. 그래서 이제 상품에는 가격 정책이 중요합니다. 너무 터무니없이 다른 데보다 비싸도 안 되고 너무 싸면은 고객이 되려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는 가격 전략이 제일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상품이 너무 가격 파괴다, 가격 혁명이다, 장사가 안 되게 되면은 덤핑이다, 땡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영업 방법 중에서 특히 도소매업인 경우에 가격 마지막 파괴 전략이나 가격 혁명 전략은 마지막 전략입니다. 가급적이면 값어치 있는 상품으로 값어치 있는 서비스로 죗값을 받는 게 장사하는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값어치를 나의 몸값을 터무니없이 떨어뜨리면 안 되는 것처럼 상품도 고귀한 생명과도 꼭 같다는 거죠. 그래서 상품의 가치를 높이고 적정한 가격을 받아가지고 이윤을 뭡니까? 챙겨요. 챙겨서 여러분들 고객으로부터 받은 이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양식껏 살아가는 분이 상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적정한 가격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격에는 뭐 관습적 가격도 있고 탄력적인 가격도 있고 뭐 꼭 같은 단일한 균일 가격도 있고 한데 상품에 따라서 특히 홀수 가격 같은 것도 있어요. 뭐 2,990원 이렇게 하죠. 그러면 뭐 3,000원 이하짜리 이렇게 하는 게 홀수 정책인데 대표적으로 이랜드 같은 회사들이 이런 정책을 쓰죠. 1,000원의 짝수보다 990원의 홀수가 싸게 느껴집니다. 이 고객 심리가 그렇다는 거니까 가격 전략이 다양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가격도 비싼 프리미엄 가격이 있고 고가 상품은 일반적인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덤핑으로 파는 가격 혁명적인 가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급하는 상품에 따라서 가격 전략이 다 달라진다는 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점포에서 상품을 가지고 영업 전략을 통해서 가격 정책을 통해서 많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데 문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손님을 이해하고 점포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뭡니까? 고객하고 밀착되는 서비스. 그렇죠? 앞에서 말한 대로 눈물의 감동이 나올 수 있게끔 소비자한테 희열을 느끼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용어가 있는데
고객을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왕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그거는 절대 복종 전제주의에서 하는 고객 서비스입니다. 지금은 저는 고객을 그렇게 부르지 않고 서비스를 스승처럼 어렵게 손님을 모셔라. 어렵게. 고객한테는 우리가 배울 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터무니없이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여러분이 고객을 왕으로 모실 게 아니라 왕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고객이 다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스승은 많아요. 우리를 가르쳐주는 멘토들이 많기 때문에 고객을 진정 영업 전략을 잘 세우고 매출을 많이 올리시려면 스승으로 모시는 고객한테 배우는 고객을 어려워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면 여러분 사업은 번창할 걸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방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